바로 봅시다. 32경기 하려면 이제 점심시간부터 해야죠. 예. 점심밥 먹을 때부터 해야지. 자, 클럽 브리에 포르투. 자, 봅시다. 일단 브리에 뭐 통과 확정됐죠. 확정됐고, 자, 조별리그 3승 1무 0패 7득점 0실점. 7입니다. 그죠? 자, 포르투 2승 2무 2승 2패 승점 6점. 자, 일단 포르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잡아내고, 그죠? 꼬마 경기랑은 별개로, 꼬마 결과랑은 일단은 별개로 이 경기를 잡아야 하는 게 포르투죠. 예, 포녀님 갈 겁니다. 그 좀 이따 갈 거예요. 표 완성되고 나면 이따 갈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아시겠죠? 자, 만약 요 경기 포르투가 이기고, 만약에 꼬마가 이기지 못한다면은 진출이 확정되는 거고, 그죠? 대신에 요 경기 이기되 꼬마가 또 이기게 된다면은 또 마지막 승부 어차피 가야 되고, 만약에 포르투가 이 경기를 못 이기고 꼬마가 이기더라도 어차피 또 마지막 경기를 가야 됩니다. 대신에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 홈이죠. 아무튼 포르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이기면 좋지만 무승부든 지든 어떻게든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의 이점은 있습니다. 그죠? 조금의 그런 이점은 있다. 확실하게. 자, 근데 오늘 경기도 어제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없는 팀 대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 대결에서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근데 막상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리에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실점이야. 조별리그 4경기 해가지고 무실점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죠? 왜냐면 와, 그것도 이렇게 내노라는 애들 다 나오는 곳인데 무실점이라니. 그것도 4경기 동안. 자, 그리고 심지어 무패죠. 무실점에다가 무패야. 이거를 어떻게 반대를 까냐고. 그죠? 자, 그리고 홈이에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 원정 가가지고 포르투 원정 가서 4대0으로 이겼어. 실제적으로 포르투가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이거를 포르투 승으로 잡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죠? 대신에 포르투 입장에서 오늘 그냥 뭐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지 않는 쪽으로 경기를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괜찮아 보였던 게 클럽 브리의 프렌이거든요. 뭐 동기부여를 떠나서 일단은 경기 내용 자체에서 브리에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가니까 클럽 브리의 프렌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데 문제가 하나 딱 보였어. 딱 한 가지. 딱 하나 보였던 게 뭐냐면 이 포르투라는 팀은 자국 리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강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챔스를 참가한 걸 거고, 그죠? 자, 근데 이 포르투가 원정에서 딱 이 정도 배당 받을 때 있죠. 지금 현재상으로 해외 기준 2.15대 배당 받았을 때, 쪼형님 어서 오시고요. 2.15 내지는 2.2. 이 배당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승률이 원래 이 배당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확률적인 계산으로 승률을 봤을 때는 약 40%대거든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근데 포르투가 이 배당을 받았을 때 이 근사치의 배당을 받았을 때 승률이 70%가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존나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막상 내 마음이랑 그리고 뭔가 이런
그 지금까지 요렇게 나와준 요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클럽 브리의 프렌을 가져가는 게 맞지 싶은데 포르투가 급여당을 받았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동기부여는 포르투한테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무나 햄무 쪽 그냥 무승부 아니면은 햄무 뭐 프렌 이런 거 말고 무나 햄무 둘 중에 하나 그냥 뭐 골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나 햄무 쪽 정확하게 뭘 집어가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저 형님 어서 오시고 딩밍님도 어서 오세요.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인테르 자 주세페 메아차에서 한 골 넣어 놓으면 좀 불안할 거고 뭐 최소 2골차 내지는 3골차 벌려 놓으면 마음 편하게 조별리그 통과하죠. 그것도 홈에서 그죠? 네. 그래서 도라니마 저 경기는 무나 햄무 둘 중 하나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우리 저 무승부 쪽에 넣어가는 걸로 하고 요건 투표하지 맙시다. 앞에 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경기 진짜 이거 진짜 운 안 좋으면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막상 내가 아는 인테르와 그리고 내가 아는 시모네 인자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럴 감독이 아닙니다. 무조건 일단은 때려 박아 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운영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인테르 마헤는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네. 무조건 가야죠. 심자기가 시모네 인자기가 진짜 그런 이 젊은 감독에 있어가지고 뭐 커리어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챔스에서 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좀 인상 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봐봐 심자기가 그 언제였지 20시즌이었나 라치오 때도 조별리그 통과했었고 그죠? 그때 16강 가가지고 미넨 만나서 졌거든요. 미넨. 그리고 지난 작년에 인테르 때도 조별리그 통과해서 그 다음에 리버풀한테 붙어서 16강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올해도 조별리그는 당연히 통과할 거고 대신에 그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마지막 과정인 요 경기에서 그래도 심자기가 뭐 최소 이제 2골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홈에서 그냥 2-3골 차 넣어놓고 운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어제 파리만큼 근데 그렇게까지 공격 연계가 막 좋은 건 아니잖아요. 라우타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복이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라우타로랑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제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호아킨 코레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코레아나 제코나 또 장신이기 때문에 키가 190이 되는 친구들이라서 또 뭐 뚝배기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뭐 중원에서도 워낙 이 플레이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뭐 2골 차이로 2-3골 정도 벌려놓는 거는 뭐 딱히 일도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인테르 마헨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한번 봅시다. 투표할게요. 인테르 마헨. 자 투표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벌써 2경기 끝난 거야 형들아. 빠르잖아 오늘 그지? 빠르잖아. 어차피 형들은 오늘 막말로 딱 한 경기 들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공타 이 새끼 뭐 갈까 싶어가지고 저 경기 들으러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근데 형님들
존나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존나 웃긴 거. 어제 내가 물어봤어. 형들아, 오늘 어때요? 어려워 보여요? 아니면 쉬워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반응이 뭐였냐면은 좀 어렵다. 두 번째 반반이다.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와, 오늘 개꿀데이였네. 이 사람들이 존나 결과론적이긴 해. 그지? 막상 찍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결과 딱 나오고 나면은 야, 역시 오늘 막 개꿀데이. 존나 웃기긴 하다. 그지? 자, 마감할게요. 봅시다. 오케이. 주력으로 가라. 오케이. 자, 이거는 인테르 마이는 주력으로 일단 가는 걸로. 자, 오케이. 자, 나폴리하고 레인저스. 일단 지금 현재 챔스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 팀이 어디입니까? 뭐 어차피 진출을 확정 지은 것도 맞기는 한데, 자, 미넨하고 나폴리죠.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승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 이런 것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 레인저스 원정 가서 3대 0으로 잡기도 했고, 특히나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챔스 마지막 경기 때 그 리버풀 상대로 7대 1로 깨졌었죠. 그래서 심지어 레인저스 이번 조별리그 전패, 그 전패 중에 1득점 16실점입니다.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하다. 그죠? 아약스, 리버풀, 물론 이제 조를 잘못 만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상당히 심각하게 안 좋다. 근데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대항전을 뭐 늘상 나오는 애들이라서 솔직히 이번 아니라도 다음에 나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폴리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나폴리의 전승을 응원을 하고, 그 대신에 뭐 나폴리가 올 시즌에 워낙 공수 쪽으로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건 뭐 깔 게 없지만, 특히나 지난 로마 원정 갔을 때 로마 원정 경기 보신 분들 여기 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때 와, 진짜 수비는 진짜 숨 막혔죠. 그죠? 로마가 제대로 된 슈팅 한번 때리지 못하고 수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홈에서요. 글쎄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당을 봤을 때, 자, 오늘 경기 나폴리 마헨이냐 언더냐, 나는 여기서 일단은 고민을 했어요. 자, 나폴리 마헨이냐 아니면은 3.5 기준이니까 언더냐, 여기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일단 언더 찍을게요. 예. 언더 찍을게요. 언더. 만약에 레인저스가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4골 넣어야 되거든요. 글쎄요. 근데 막상 보세요. 지금 이게 일정이, 자, 나폴리가 오늘 경기 레인저스 치르고요. 그리고 사수올로 치러야 되고 주말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가 누구? 아약스가 리버풀이네. 자, 리버풀 치르고 그 다음에 아탈란타 치러야 되거든. 막상 일정이 엄청 빠듯해요. 이거 다 3, 4일에 한 번씩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그렇게 공격적이 아닌 어느 정도 지켜내는 경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제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4골까지는 그치, 전반에 4골도 넣을 애들이긴 맞아. 맞는데
어느 정도 뭐 체력도 조금 지켜줘야겠고. 저는 언더 볼게요. 언더. 마행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예, 저는 언더 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마행 가실 분들은 가잉. 나는 언더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언더를 어디로 갈 거냐? 주력 갈 거냐? 주력 갈 거냐? 부주력 갈 거냐? 번외 갈 거냐? 자, 골라주세요. 쪼개서 가는 분들은 가세요. 차라리 마헨이랑 언더랑 쪼개서 가는 것도 괜찮지. 근데 만약에 그 경기가 2대0이나 3대0으로 끝났다. 뭐 그러면 뭐 올킬인 거고. 자,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에이. 레인저스가 조별리그 1득점 16실점이라니까. 4경기 동안 한 골 넣었는데 나폴리 원정 가가지고 2골을 넣는다고? 동기부여도 없는데? 에이, 말도 안 되지. 자, 마감할게요. 마감할게요. 유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막판까지 동기부여는 있었잖아. 가능성이 진짜 1말의 가능성은 있었잖아. 유벤은. 오케이. 자, 나폴리 언더는 부주력으로 갑니다. 부주력으로 갈게요. 자, 아약스하고 리버풀. 요거 아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경기가 실질적으로 오늘 메인 뭐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경기가 아닌가. 그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약스 프렌 할 것 같다. 2번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 한번 물어놔 봅시다. 아약스 프렌이 되게 많네요. 바르반토 형님 말씀대로 리버풀한테 상대 전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자, 근데 상황을 봅시다. 상황. 여기서 이제 뭐 요런 거 이제 상황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아약스가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이번 경기 2골 차 이겨야 됩니다. 아약스가 최소 2골 차이로 이겨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요. 리버풀이 오늘 지고 나폴리한테도 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아약스가 여기서 조별리그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상당히 희박하다. 오늘 리버풀 상대로 최소 2골 차, 그리고 리버풀이 나폴리한테 또 진다는 가정. 요렇게까지 해야만, 그리고 아약스가 마지막 레인저스전까지 이기는 걸로 가정을 뒀을 때, 그래서 뭐 정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약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늘 경기는 중요하다. 자, 반대로 리버풀은 오늘 경기를 이기면 좋고, 무승부 떠도 좋고, 한 골 차로 져도 좋아요. 맞죠? 막상. 왜냐? 일단은 전체적인 득실에서는 일단 리버풀이 더 앞서거든. 그래서 이겨도 무승부를 떠도 한 골 차로 져도 리버풀은 가능성이 충분히 아약스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올 시즌 초부터 어느 정도 챔스 한 3라운드까지 챔스 3라운드까지 리버풀이 하던 걸 보면은 그렇죠. 뻐꾸기 형님 말대로 리버풀 꼬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맨시티하고 리버풀 경기 혹시나 풀타임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그 경기를 보면서 웨스트햄전 경기를 보면서 맨시티 경기 때 리버풀이 어땠나요? 수비적으로. 내가 말했죠. 클롭이 전술 잘 짰다. 수비 하프라인 넘어왔을 때 수비를 3명을 두고요. 삼각편대로 3명을 두고 한 명이 그러니까 이 3명은 지역 방어를 해주면서 한 명은 대인 방어를 해주고 안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습을 갈 수 있는 루트를 최종 앞에서 만들었고요. 맨시티가 또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 리버풀이 그만큼 전술 자체를 잘 짜왔고 자 근데 오늘 경기 점유율 어디가 더 가져갈 것 같아요? 하나 물어놔 봅시다. 과연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점유율 그래도 아약스가 좀 발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얘네들은 이 경기를 이 두 골 차로 못 이기면은 이 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조금의 점유율을 더 높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유율을 높여갔을 때 과연 그 리버풀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최근에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고메즈라든지 반다이크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을 좀 못 차렸었고 수비가 안 좋다라는 평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레인저스 7대1 경기 치르고 그다음에 맨시티 경기 치르고 웨스트햄 경기 치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수비에 대한 평가들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고메즈 같은 경우에도 평점 7 이상 나와요. 그래서 물론 아찔한 상황이 있었죠. 레인저스 상대로도 한 골을 줬었고 그리고 웨스트햄 상대로도 그때 PK를 줬었고 그리고 노팅엄한테도 1대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한 골 정도는 줄 것 같은데 한 골 정도는 충분히 줄 가능성도 높아요. 한 골 정도는. 자, 근데 막상 레인저스전 이후로 시티 상대로 한 골 넣은 거는 난 되게 좀 잘했다라고 보는데 웨스트햄전, 노팅엄전 생각하면은 공격에서 그렇게 잘 풀리진 않거든 생각보다. 물론 아약스만 만나면은 리버풀이 골을 넣긴 해요. 그리고 오늘 아약스가 굉장히 라인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리버풀 애들 특히나 전방 애들이 발이 빠르다 보니까 역습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과연 아약스가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조금 전반전에 이제 막 후반전 가가지고는 완전 무리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적으로 한 골만 넣자는 마인드로 가버리면은 야 전반전에 이거 존나 조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리버풀의 최근의 수비 그리고 리버풀의 최근 득점력 그리고 아약스가 리버풀 상대로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아니면은 그냥 아약스가 한 골차 정도 이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볼게요. 예. 나는 일단은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해. 무승부가. 대신에 그게 그냥 딱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가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아약스도 한 골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여서 저는 아약스 프렌에다가 언더. 프렌에다 언더. 나는 일단 리버풀이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버풀은 이겨도 무승부 떠도
한 골 차 저도 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비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경기 언더가 가장 좋아 보여요. 언더가. 뭐 물론 이제 되게 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야 오늘 아약스가 뭐 라인 올려가지고 존나 치고 박을 것 같다. 리버풀이 뭐 오늘 뭐 서로 막 치고 받고 뭐 3.5는 그냥 가뿐하게 넘기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리버풀의 일단 수비가 굉장히 좀 괜찮다는 거. 그리고 리버풀은 두 골 차만 지지만 않으면 돼. 어떻게든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막상 한 골 터질 때까지 수비만 하다가 한 골 만약에 먹혔다. 그때부터 공격 나가도 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언더.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국내 쪽 같은 배트맨 같은 경우에 언더 쪽에 배당이 올랐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버 쪽으로 조금 더 선호를 하더라고. 자, 투표해주세요. 자, 이제 4경기 남았네. 꼬마하고 레버쿠젠. 까비 아깝소. 감독 부임하고 전경기 오바 중. 샬케 4대0. 그리고 포르투 3대0. 그리고 프랑크 5대2. 그리고 볼프스 2대2. 됐나요? 아 형들아 좀 투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요. 아니 145명이 들어와 있는데 투표를 왜 이렇게 적게 해? 투표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앞에 딱 터치해가지고요. 그 이상 그 막대 그래프 있거든요. 그래프 눌러가지고 그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 좀 해주세요. 오케이 부지럭 갑시다. 자 레버쿠젠 세원의 감독 경질 당하고 까비아깝소가 왔는데 까비아깝소가 오고 나서 지금 전경기 오버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 볼프스 경기 때도 오버를 갔었죠. 기억나시죠? 주말 경기 때. 자 일단 승패는 어디일 것 같나요? 승패. 지난 맞대결 2대0 레버쿠젠 승. 자 여기 지금 조에 브리에하고 포르투가 있잖아요. 알 수 없으면 형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조별리그를 시작할 때 1라운드부터 얘기했습니다. 조별리그 1라운드 그냥 딱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꼬마 존나 어렵게 갈 거다. 근데 꼬마가 항상 챔스 조별리그는 존나 극장으로 꾸역 올라가더라. 16강에 가더라 귀신같이. 자 그래서 일단 내 마음속에는 꼬마가 요 경기를 잡고 마지막 포르투전까지 잡는 걸로 일단은 마음을 먹어놨습니다. 마음을 먹어놨고요. 자 레버쿠젠이 최근에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전 경기가 다 오버예요. 이렇게 오버가 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상당히 실점이죠. 무려 최근에 3경기만 해도 17점입니다. 17점. 실점이 일단 가장 많고. 그리고 자, 레버쿠젠 실점이 상당히 많고.
대신에 이제 뭐 득점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4대 0 그다음에 2골 1골 해가지고 득점도 꽤나 잘 넣는 편이고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당장 오늘 포르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경기를 포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그래서 꼬마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요 감독 바뀌고 나서 굉장히 득실에 있어서 엄청 좀 이렇게 득실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이 경기 오버가 가장 땡깁니다. 아시겠죠? 오버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꼬마 승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른 퇴근은 저는 오버가 나아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경기 꼬마 오버. 자, 1번 주력, 부주력 번에 골라주세요. 투표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 다음 형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오늘 예상 라이너 뮌헨 개판 5분 전. 유후. 유후. 기춘행님 어서 오세요. 유후 유후. 자, 투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마감할게요. 뿅! 아하! 주력. 아하. 자, 이 경기 주력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꼬마 경기. 꼬마 오버. 오케이. 자, 1번. 바르샤 승. 깜누. 2번. 뮌헨 풀. 예상 라이너 박살. 아, 엑스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와, 엑스님 정말 좋은 말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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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들 바르샤가 이길 것 같아? 뮌헨이 프렌 할 것 같아? 빨리 얘기해줘요. 자 일단은 X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왜 바르셀로나 경기하고 인테르 경기하고 시간대가 다를까? 막상 자 경기 시작 전에 바르셀로나로 쫙 만약에 이렇게 몰린다고 칩시다. 자 근데 만약에 인테르 갖다 이겨버렸어. 그럼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잡아도 일단은 챔스는 불가능하죠, 그죠? 조별리그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대신에 뭐 그런 건 있겠죠. 야 그래도 홈에서 이번 챔스의 그냥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거둬보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 유로파 가자. 뭐 이럴 수야 있겠죠, 그죠? 유종의 미, 오케이. 유종의 미, 그놈의. 자, 근데 형님들. 자, 뮌헨이 동기부여가 없죠. 동기부여가 없죠. 맞잖아.
어디서 그 챔스 32경기 무패 뭐 이거를 어디서 듣고 오신 거는 오케이. 이해는 할게요. 자, 근데 자, 저는 그때까지부터 안 봅니다. 19 시즌 트래블 했을 때부터. 자, 19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챔스 우승하고 트래블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별리그 무패가 아니라요. 무패가 아니라 자, 19 시즌 트래블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별리그 자, 19 시즌 우승까지 전승했죠. 그죠? 19 시즌은 우승까지 전승을 했었고 자, 그리고 자, 조별리그만 적어줄게요. 19 시즌 6전 6승 20 시즌 6전 5승 1무 21 시즌 6전 6승 22 시즌 지금 4전 4승 실질적으로 딱 트랩을 했을 때 요 전승 우승을 했을 때 기점으로 지금까지 무승부 딱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요 때가 꼬마 원정 가가지고 무승부예요. 이때 레반이 안 나왔습니다. 레반 안 나왔고 그때 꼬마 원정 가가지고 무승부 딱 띄웠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조별리그는 6승으로 다 때려 부숴. 미넨이. 내가 말했잖아. 실질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이 상위 라운드 이 토너먼트 상위 라운드 올라가서는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조별리그에서는 미넨이 최강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항상 말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근데 관건은 여기 21 시즌이에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뭐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즌 조별리그. 지난 시즌 조별리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얘기를 제가 꺼내도 될 것 같네요. 자, 지난 시즌 조별리그 6라운드입니다. 이때도 바르셀로나하고 바이에른 뮌헨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갈렸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5라운드까지 전승을 해놨어. 전부 다 이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1위로 확정이 돼 있었어. 근데 바르셀로나가 그 경기를 뮌헨 상대로 이기면 조별리그가 통과였어. 하지만 그 경기를 못 이기면 벤피카가 통과하는 거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에른 뮌헨 오늘 동기부여도 없고 바르셀로나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고 오늘 무조건 바르샤 승 아이가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조지나 까세요. 무조건 뮌헨이 개패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뮌헨 승 갔거든요. 네, 뮌헨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요. 뮌헨 상대로요. 숨도 못 쉴 겁니다. 물론 지난 경기, 지난 맞대결, 그때 솔직히 바르샤가 잘했어. 그날 경기 저도 풀타임으로 봤거든요. 바르샤가 굉장히 잘했지만 딱 하나 아쉬웠어요. 뭐냐? 결정력. 아니, 결정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존나 안 따랐어. 골대 옆으로 비껴난 슛이 도대체 몇 번인지 진짜 너무 아쉬웠거든요. 자, 근데 나는 그게 그냥 팀과 팀의 상성이라 봐요. 바르셀로나가 절대 뮌헨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성.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늘 뮌헨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라인업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네도 그렇고. 근데 저는 뮌헨이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바이에른 뮌헨 프랭 갈게요. 아시겠죠?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털렸었고 아무튼 그냥 털린 적은 많잖아. 그지? 뮌헨 상대로도 뮌헨 그때 트래블 했을 때도 8대2로 메시 있을 때도 그렇게 털렸는데 그죠? 아무튼 저는 뮌헨 프랭 가겠습니다. 자, 투표할게요. 뮌헨 프랭.
언어버요? 아니요, 언어버 안 보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언어버 볼 것 같으면은 차라리 미네 역배가십시오. 자, 그치, 메시 표정. 지렸죠. 8대2. 그때 당시에 기억납니까? 그 쿠티뉴가 바르셀로나에서 저기 뭐냐? 그 미넨으로 임대가 있었는데 친정팀 상대로 그 멀티골 넣고 그지? 야, 씨. 맞지. 야, 그때까지만 해도 참 그 트래블의 주역에 솔직히 저기 뭐냐? 페리시치 있었잖아. 야, 그 페리시치 그때 당시 괜찮았는데. 와, 토트넘 와가지고 욕 아리 먹노. 그죠? 그게 19시즌이에요. 19시즌. 실질적으로 19시즌 저 뭐고 그게 몇 강이었노? 보자. 결승 4강, 8강, 8강이네요. 8강. 8강. 그러니까 2020년 8월 달이지.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그걸 본 게 한 2년 지났네요. 2년. 2년. 자, 결과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주력으로 갑시다. 자, 다음 경기 토트넘 스포르팅. 야, 여기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지금 토트넘이 막상 또 지난 리그 경기 홈에서 뉴캐슬한테 드디어 홈에서 패배를 맞이했죠, 그죠? 아마 뉴캐슬한테 이겼으면 홈에서의 그 전승 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마침 또 뉴캐슬한테 졌습니다, 그죠? 자, 졌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저는 아직까지도 순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기도 하고. 뭐야, 야, 대전하고 한 골씩 넣어놨네. 오케이, 좋아. 잠시만. 잠깐만요. 형들, 잠시만요. 내가 오늘 김천 상무 프렌에다가 오버, 수원 승에다가 언더 갔거든요. 씨, 야, 잠시만. 그러면은 김천 한 골, 수원 한 골 넣으면은 올킬인데. 제발. 구독자를 안 올렸네. 죄송합니다. 예. 대가리한테 표는 보냈는데 구독자를 안 올렸네. 병신인가 나는. 오늘 챔스 분석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쏘리. 쏘리. 아니, 설레발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무슨 설레발입니까? 예? 무슨 설레발이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제 낮 경기 두 경기는 어지간하면 쪽지를 좀 못 보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었지. 자, 아무튼 토트넘이 지금 자 뭐고 야 멈춰 불러. 자, 토 7, 승점 7점, 그 다음에 마6, 그 다음에 스6, 그죠? 그리고 프4. 요렇게인데 아직까지 좀 어렵다, 그죠?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토트넘이 이 경기 잡아버리면 가능성 있죠. 그죠? 가능성 있겠죠. 토트넘 배당이 오르는 이유야.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토트넘하고 스포르팅 경기 기록지를 열어봤거든요. 기록지를 열어본 바 전체적으로 스포르팅한테 다 밀렸어요. 점유율 부분이며 패스, 그 다음에 역습 상황에서의 그리고 뭐 탈압박이라든지 모든 지표에서 스포르팅한테 다 밀렸거든요. 다 밀렸는데 대신에 홈에서는 난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늘 얘기했듯이
토트넘은 홈에서 이기거나 지는 경기를 해요. 이기거나 지는 경기. 무승부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토트넘이 자 이기거나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시간을 끈다는 말이야? 아니잖아.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간다는 거거든. 그 와중에 역습 맞고 뒤지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토트넘이 잡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워낙 지표 자체가 토트넘이 홈에서 강해. 내가 토트넘하고 뉴캐슬 경기 때 뭐라 했었냐면 뉴캐슬도 득점이 괜찮고 토트넘이 어떻게든 홈에서 무승부 띄우는 경기 안 한다. 1대1 깔고 누구든 한 팀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뭐 뉴캐슬이 이겼잖아. 근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해야 돼요. 물론 어차피 오늘 토트넘이 무승부를 떠서 못 떠가지고 뭐 승점 8점 되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이 여기서 7점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런 그림 안 봐. 나는 이런 그림 안 보고요. 토트넘이 오늘 경기 이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대신에 관건은 얘네들이죠. 얘네들. 물론 그 지금 마르세유하고 프랑크푸르트 경기도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정길이기도 하고 좀 수비적으로 나올 겁니다. 토트넘이 좀 많이 밀어볼 거고 대신에 뭐 손흥민이라든지 케인이라든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홈이기도 하고요. 지금 토트넘이 챔스에서도 이긴 게 다 홈 경기야. 맞죠? 다 홈에서만 이겼거든요. 마르세유한테 이겼지. 프랑크푸르트한테 이겼지. 그래서 나는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 리그에서도 홈에서 16득점 6실점이거든요. 아무튼 나는 토트넘이 그래도 오늘 경기 몰아붙여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냥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배당이 조금 해외 쪽에서 오른다는 거는 토트넘이 못 뚫을 가능성,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스포르팅한테 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실질적으로 형님들이 얘기하는 그 동기부여, 오늘 동기부여는 토트넘이 최고 많지. 이 경기 이기 보면은 뭐 다음 경기부터 편안한데 안 그래? 보자 어디 갔노? 토트넘이 지금 봐봐요. 당장에 오늘 경기 잡고 나면은 자 본머스 경기 원정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챔스 마지막 경기 누구랑 하노? 마르세유랑 하거든요. 마르세유랑 하고 나서 리버풀이랑 붙어야 돼. 리버풀 붙어야 되고. 아무튼 그 일정 자체가 토트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잡아놓고 다음 경기들 조금 느슨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막상 토트넘이 이 배당을 받을 팀인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토트넘이 잠시만. 막상 토트넘이 이 배당 받을 팀인가?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 딩밍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딩밍님. 자, 오케이. 실질적으로 올 시즌에 홈에서 따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 말고 홈에서 딱 하나 결점 있는 게 뭐야? 뉴캐슬 상대로 1대 2패. 이거 제외하고는 만약에 이 경기까지 이겼다. 만약에 2대 1로 이겼어. 만약. 그럼 형들
토트넘 무조건 오늘 10강승 아이가. 근데 이게 졌다 보니까 형들도 조금 이 똥꼬가 조금 좀 후달리는 거야. 근데 봐봐. 다 이겼어. 올 시즌에 홈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만약에 토트넘이 이 경기를 무승부를 할 거라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근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콘테 부임하고 토트넘 홈에서 1년 동안 무승부 딱 한 번뿐이야. 1년 넘게 동안. 1년 넘는 동안. 이 무승부 딱 한 번이 누군지 알아요? 지난 시즌 존나게 잘했던 리버풀. 예. 한 번뿐이야. 그때 작년에 리버풀이 어땠어? 작년 리버풀 어땠어? 챔스 결승 갔잖아. 그만큼 존나 잘했던 리버풀 상대로 무승부 한 번 딱 띄우고 나머지 다 이겼다고. 토트넘이.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주력을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토트넘이 존나 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그치. 아시겠죠? 아무튼 뭐 나는 토트넘 승 봅니다. 자, 골라주세요. 야, 여기 이건 진짜 막장 매치일 것 같은데 어렵다. 여기도.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내 시나리오대로 가줄 리도 없고. 그지? 잠시만, 오늘 만약에 토트넘이 이겨버리면 포 10, 푸 7, 수 6, 마 6. 오늘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고 프랑크가 이겨버리면 이렇게 되나?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 토트넘하고 마르세유는 의미 없는 경기가 될 거고, 마르세유가 뭐 유로파 가는 뭐 그런 그 동기부여. 잠시만. 그러면은 프랑크하고 포르투란다. 프랑크하고 스포르팅. 잠시만. 프랑크하고 스포르팅. 와, 프랑크가 씨발 이겼. 스포르팅 이겼네. 야, 이것도 그럼 프랑크가 당연히 역배받겠지? 역배받고 이기나?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진짜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요 경기는 승패는 매우 어렵다 생각됩니다. 매우 어렵다 생각이 되고,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마르세유의 첫 번째 감독.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좀 부족해요. 대항전 경험치가. 경험치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챔스가 아니라 유럽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승팀 자격으로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 막바지 토너먼트에 대한 요런 풀어나가는 점에 있어가지고 조금 잘 알지는 싶어요. 더 유기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특히나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크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잡아야 되고,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이제 토트넘하고 스포르팅하고의 결과에 또 따라 다르겠지만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오늘은 이기거나 지키는 경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순수 전력방으로는 그래도 나는 마르세유가 밀린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 마르세유 홈에서 프랑크랑 붙었을 때 1대0으로 석패를 당했거든. 이게 존나 걸리긴 해. 진짜 마르세유가 이때 홈에서 진짜 무승부면 무승부였지. 무조건 난 이긴다라고 봤거든. 근데 프랑크가 이 경기를 프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프랑크가 이 경기에서 만약 이기게 된다면 야 유로파 우승팀 이거 16강 가는 거 진짜 올해도 되는 건가? 이 얘기 딱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세유가 이때 홈에서 딱 지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저기 뭐냐 유로파 방송을 할 때 야 형들아 내가 어제 얘기했던 거 이거 진짜 이거 현실화 되나? 네,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6년 연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승패는 솔직히 좀 어렵다. 만약에 프랑크가 이긴다면 이거 다음 경기 진짜 다음 프랑크하고 스포르팅 경기 때 프랑크 한번 찍어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순수하게 이게 프랑크가 마르세유를 쉽게 잡을 만한 전력은 아니거든요. 마르세유도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대 전력도 그렇고 이 프랑크가 오늘 경기 잡아야 되고 물론 마르세유도 마찬가지 둘 다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팽팽하고 조심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는 아예 그냥 뭐 점유율 조금 내어주고 막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대신에 뭐랄까요 후반전 가서는 뭐 프랑크가 조금 쇼우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승패는 상당히 좀 어려워는 보입니다. 어려워는 보이는데 굳이 프랑크를 해외 쪽에서 왜 정배를 줬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 의문이긴 하고. 근데 왜 정배를 줬을까라고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마르세유 감독이 대항전에 대한 그런 경험치, 그 다음에 특히나 그 감독이 지금까지 맡았던 팀들을 보면은 원정에서 코판 경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정 성적이 전체적으로 그 감독이 너무 안 좋아.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뭐 다양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갈게요. 언더. 조금 팽팽한 경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한 골 차승 아니면 뭐 1대1 무승부 정도 그렇게 좀 볼게요. 저는 딱 생각하는 게 프랑크 그냥 1대0 승. 앞전에 마르세유 홈에서 붙었을 때 딱 그 스코어 마찬가지로 딱 1대0 승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프랑크 최근에 또 분위기도 괜찮죠. 그래서 이 경기는 프랑크 승이랑 언더를 보는데 저는 그래도 굳이 가져가자면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랑크 언더를 투표할게요. 잠시만, 토트넘이 어떻게 됐노 이거? 주력으로 가자고요? 어허. 자, 주력 부주력 번에 골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